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학년 수학을 담당하는 방극중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교실에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고 자기소개도 하고 인사도 해야 되는데 일단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아침 식사들을 하셨나요? 네, 먼저 우리 선생님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보시다시피 EBS 온라인 클래스에 1학년 수학을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메뉴를 보시면 공지사항 1학년 수학에 대한 안내 내용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인수분해에 오늘 소인수분해 여기 지금 들어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에는 그동안 앞으로 공부할 1학년 수학을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페이지 하루에 한 두 페이지 정도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수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 연락처대로 연락을 주시고 또 언제라도 문자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를 소개하면 여기에 이번 영상을 위해서 유튜브에 매스 큐브 박스 한 칸 띄시고 박스로 검색하시면 이와 같이 선생님의 영상이 나와 있는 유튜브가 채널이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 그동안에 이제 수업할 내용들, 그 다음에 집에서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거리 또는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 자료들이 실려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대로 제가 안내하는 대로 또는 제가 안내하지 않더라도 여유가 있을 때는 한번 틈틈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 더, 유튜브를 하면서 문제가 뭐였냐면 자세한 설명이나 또는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상마다 링크를 걸어서 선생님이 운영 중인 블로그로 링크를 걸어 놓았어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또는 살펴보고 자료들을 출력해 보실 수 있도록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둘리를 무지 좋아해요. 우리 가까운 곳에 둘리 뮤지엄도 있죠. 한번 시간 되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상품도 주도록 하고 선생님이 옛날에 만든 책도 있어요. 이 수학마술사의 채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수는 여러 가지 자연수와 함께 소수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따가 소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안 보입니다만 시청자 퀴즈를 내서 좀 보일래나? 시청자 퀴즈를 내서 맞추는 분들에게는 이와 같이 상품으로 돈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죠? 선생님이 작년에 만든 수학 부채예요. 수학 부채를 선생님 아이디어대로 박근영이라는 선생님께서 부채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상품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11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11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필기도구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과서에 반번호 이름을 꼭 써주어서 나중에 학교 왔을 때 친구들과 섞여서 분실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봐주시고요. 거기를 봐달라는 얘기는 그 앞에 말씀드리려고 꺼낸 겁니다. 앞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는 소리가 엄청 큰데요? 그래, 힘차게! 자, 여기 머리말 잠깐 봐주시겠습니다. 머리말 틈틈이 차근차근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나 다른 거 새로운 것을 접할 때는 안내를 꼭 받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 그럴까 맵이라 그럴까 안내를 받아야 더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여행도 할 수 있고 책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펜을 가지고 여기 두 번째 줄에 줄을 쳐주세요. 두 번째 줄에 이 교과서는 수학을 이용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문제를 동그라미 쳐주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꼭 수학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도전하고 넘어나가는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줄 쳐주세요. 또한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력 동그라미 쳐주세요. 사고력은 생각하는 힘을 말합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끝으로 이 교과서를 통해 수학의 과목의 가치를 알고 수학을 재미있게 학습하여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얻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데 기본이 되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차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차례 봐주세요. 그래서 1학기 때 이렇게 세 단원 수와 연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와 식, 세 번째 좌표 평면과 그래프 이 정도 살펴볼 텐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죠. 다음 2학기에 가서는 기본 도형과 작도,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 그 다음에 통계 이렇게 해서 1학년에서는 6개의 단원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 모니터의 색깔이 너무 밝아서 이 앞쪽 영상이 좀 어둡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넘어가는 소리를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100으로 돼 있었네. 100으로. 좋습니다. 이 아래쪽 봐주시겠습니다. 아래쪽. 그래서 아래쪽 여기 첫 번째 수와 연산 단원 아래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때 학습한 내용 또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졸려. 자꾸 참여하고 질문하고 활동을 하셔야 돼요. 같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약수와 배수, 분수와 소수의 사칙 계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얘기하는 거겠죠. 사칙 계산을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에서 이번 단원에서는 소인수 분해와 그 다음에 정수와 유리수 살펴볼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당연히 시청자 퀴즈도 여기에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2학년에 올라가서는 새로운 용어들을 배워요. 유리수와 순환소수. 3학년에 가서는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생각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곱근과 실수, 이제 유리수에 반대되는 무리수라는 것을 또 배우게 돼요.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해서 유리수 말고 무리수를 배워서 그거를 계산하려면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2년 뒤에 3학년 때 배울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1학년에 해당되는 이 내용을 저와 함께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봐주세요. 10페이지 소인수분해 또 나왔어요. 소인수분해 제목에다가 크게 동그라미 쳐주세요. 제목에다 아무것도 안 하면 졸립니다. 자꾸 활동하셔야 돼요. 소인수분해 그 다음에 줄 쳐주세요. 1 소인수분해 또 줄 쳐주세요. 2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선생님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지만 이 내용들은 2학년 3학년에 올라가서 소인수분해 수를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식을 분해하는데 활용되게 되겠습니다. 즉 3학년 때 가서 2차 방정식을 빨리 풀려면 심지어 암산으로 푸는 학생들도 있어요. 1학년 때 배운 이 소인수분해가 반복해서 연습이 되어 있어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중학교 교과서는 100 넘어가는 숫자들 잘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가서야 어려운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중학교 내용은 소인수분해 되는 100 밑에 있는 수들은 몇십 개도 안 돼요. 다른 학교 출판사의 문제집이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즉 계산을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자기 자신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고. 자, 준비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번 요 타임의 마지막 스스로 준비하기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 볼펜 준비해 주세요. 빨간색 볼펜 준비해 주세요. 이 신기하게도 영상이 색깔이 계속 선생님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게 보이네요. 보겠습니다. 빨간색 볼펜 준비해 주세요. 뭐 빨간색이 아니어도 좋고요. 소수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소수는 초등학교 때 배운 1보다 작은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듭제곱 동그라미 쳐주세요. 거듭이란 얘기는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한다는 뜻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인수분해 동그라미 쳐주세요. 소인수분해 동그라미 쳐주시고, 다음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 동그라미 쳐주세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구할까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생활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여기 수유역 옆에 가면 C 무슨 영화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엘리베이터가 3대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여기 2대만 있는데 이쪽 비상문 밖에는 비상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요. 그래서 3대밖에 없는데 만약에 영화가 끝나는 시간의 공배수가 되어서 수백 명의 관객이 동시에 내려온다면 많은 분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늦게 내려가는 분들이 불평불만 할 거예요. 심지어 밑에 내려가면 음식점이랑 은행에서 또 많은 분들이 타고 내리는데 큰일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영화관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냐면 끝나는 시간을 배수가 안 되게, 공배수가 안 되게 끝나는 시간을 조절을 해서 영화를 시작하는 시간 또는 광고하는 시간을 조절을 해서 서로 다른 시간에 영화가 끝나서 한 영화가 끝나면 관객들이 나가고 그 다음 영화가 끝나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배수를 이용해서 공배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빨간색 볼펜 준비해 주시고 또 표시해 주시겠습니다. 공약수 줄 쳐주세요. 다 아는 말입니다. 공약수, 공통인 약수 줄 쳐주세요. 두 수의 공통인 약수. 최대 공약수 동그라미 쳐주세요. 두 수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 물론 제일 작은 공약수는 1이죠. 그래서 1은 나눴다고 하기도 힘들죠. 김밥을 하나 가져다가 놓고 자르지 않고서 야 어머니께서 김밥 한 줄 너 다 먹어라. 이건 나눈 건 아니죠. 보겠습니다. 자, 책에다 해답을 보면서 책에다 쓰시면서 보겠어요. 1번 두수 12와 18에 약수를 구하고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하고 나왔네요. 보겠습니다. 1번 12의 약수 초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12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그 다음에 3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12의 약수는 6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18의 약수 화면에 안 나올까요? 여기 화면은 나오는데 여러분들 또 잘리면 답을 쓰기 불편하니까 보고 쓰세요. 또는 교과서에 맨 뒤에 보시면 정답 및 해설이 있습니다. 물론 급할 때는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는 내가 생각한 것이 틀리는지 맞는지 불안할 때는 맨 뒤에는 정답과 해설을 보시고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2번 18의 약수 마찬가지 6, 3, 18 생각하시면 되겠죠? 써주세요. 1, 2, 3, 6, 9, 18 2번 여기까지 돼 있고 3번부터 중요합니다. 3번에다가 12와 18의 공약수 공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공통이란 얘기죠. 공통 써주세요. 공통인 약수. 그러면 펜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1 2
3. 이거 이상한데 이거? 6 여기 있네. 6 이렇게. 이거 마우스로 그리기 어렵네요. 6 해서 아래도 써주세요. 1, 2, 3, 6 써주세요. 이렇게 4개나 돼요. 공약수가 많네요. 4번 12와 18에 이번에는 최대 공약수, 최대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제일 크다는 얘기죠. 영어로 하면 뭐 맥시멈이라 그럴까요? 최대 공약수.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서 구한 이 공약수들 중에서 제일 큰 수,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제일 큰 수 6. 6이 있죠? 6 써주세요. 초등학교 때 살펴보았듯이 크게 어렵지 않네요. 그리고 공약수, 공배수에 대한 숫자들이 나올 때는 뭐 2, 30 넘어가는 그런 큰 수 없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수들이 나올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마찬가지 왼쪽에 줄 쳐주세요. 공배수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공배수 동그라미 치시고 두 수의 공통인 배수. 대부분 수학 용어들이 말을 줄인 겁니다. 말을 줄여놓은 거예요. 공통인 배수, 공배수.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두 수의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미니멈이라고 할까요? 가장 작은 수. 실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4와 6의 배수를 나타내고 한번 살펴보아라 하고 나왔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1번 4의 배수, 4의 1배, 한 배라고 말할 수 있겠죠? 4, 2, 8. 구구단은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6개씩 구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주어진 수 6, 4,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6에 6, 36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4와 6의 공배수니까 공통인 배수란 얘기인데요. 그러면 여기 있네. 12 이렇게. 그 다음에 배수는 어디 있어? 24네. 24 이렇게 되겠네요. 24 보시다시피 12의 2배니까 그 다음 배수는 화살표 하시고 어떻게 될까요? 12의 2배가 아니라 3배가 되는 36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돼요. 다음 마찬가지 4배가 되는 48. 이런 수들이 4와 6의 공배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구하지 않고 예상해서 어떤 것을 예상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내보낼 때는 구름의 양이나 바람의 양이나 방향이나 습도를 가지고서 판단해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분석해서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해가 어느 정도일 것 같다. 미세먼지가 얼마일 것이다. 예상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예상하는 값을 통해서 우리는 참고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얼마가 될지 상상을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 이렇게 구한 이 공배수들 중에서 최소 공배수는 당연히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파란색, 네모, 제일 작은 수 12 써주세요. 12. 최소 공배수는 12가 되겠습니다. 12.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 빨리 얻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나눗셈을 공통으로 해서 이렇게 구했었죠. 생각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와 30의 최대 공약수는 2와 3으로 동시에 나눠주니까 공약수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제일 큰 놈은 2와 3을 곱한 6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얘네들을 나눈 값에 각각 나눠지지 않는 값을 모두 곱해야
공배수가 되겠죠. 공배수가 되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되겠습니다. 60 이렇게 봤어요. 3번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을 통해서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3번 답 써주세요. 일단 3번에 1번 최대 공약수 3 최소 공배수 90 2번 최대 공약수 8 최소 공배수 48 자, 이렇게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교과서에 이 초등학교 내용 스스로 준비하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만나겠습니다.